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오사카를 15박 16일로 다녀왔잖아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정확히 술을 그 15박 중에서 13일을 술을 마셨더라고. 13일을 술을 마셨어. 뭐 이게 빡시게 마시냐, 뭐 이게 덜 빡시게 마시냐 차이가 있었고, 보통 세게 마시면 다음날은 살살 마시는 형태로 마시다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쉬었고, 하루는 토해서 쉬었고, 이렇게 이틀 빼고 술을 다 마셨는데, 근데 그 중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가라데를 배운 여자를 만났어. 내 옆에서. 가라데를 배우는 이제 술 먹다 보니까, 옆에 가 있었는데 가라데를 배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또 덩치가 또 이제 이게 실제로 보면 덩치가 좀 크거든. 좋은 편이니까 나한테 뭐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나야 뭐 이것저것 배웠으니까 이 얘기를 배웠다. 뭐 이것저것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뜬금없이 자기는 가라데를 이제 좀 길게 했나 봐. 자기는 뭐 이게 한 5, 6년 정도 가라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가라데는 유명하잖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극진 가라데 이래서 막 맨날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겁나 무식합니다, 가라데, 진짜. 그냥, 훈련법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 서로 이게, 보고도 안 차고 그냥 배 때리네, 배 때리고 딱, 거기는 얼굴만 빼고 다 때리거든. 다 때리거든. 그래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다고 해서 조그만 여자였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지. 너 근데 몸무게가 몇 킬로냐? 그러니까 43킬로래.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내가 90킬로인데 너는 절대로 가라데로 날 죽일 수 없다. 내가 얘기를 했지. 가라데로 절대로. 눈을 찌르거나 이러기 전까지 절대로 이제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도웃을 해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널 죽일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체급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그라운드 기술을 써야 된다. 뭐 초크라던가 이런 걸로 그림만 완성되면 그냥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그라운드를 해본 적이 없는가 봐. 그래서 이게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술을 이렇게 한 잔 쫙 먹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초크들이 있잖아. 뭐 이게 다스초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거 이제 패스트 초크라던가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줬거든. 이제 길로틴은 어떻게 들어가고 들어갈 때 손 그립은 또 어떤 위치로 해야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줬단 말이야. 태클 들어갈 때 싱글렉 할 때는 이제 뭐 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기초적인 거 있잖아. 나도 이렇게 잘하진 않는데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게 서로 이게 술 먹다가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들어가면 나도 손 못 쉬거든. 그러면 이렇게 탭탭 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잡아서 이제 초크 딱 완성시키면 여자가 또 이제 지가 힘내니까 탁탁 치고 그래서 그렇게 술을 먹다가 이게 계속 이제 격투기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했거든. 되게 재밌게 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한국과 달리 일본은 좀 애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게 있습니다. 한국 문화랑은 좀 많이 달라 일본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게 있지. 그리고 이런 게 지금 한국 사회에 내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여자를 철저하게 내가 보기엔 거의 우민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 과거랑 달리 우민화를 시키고 있어. 불평불만은 많아지게 하고. 뭔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뭔가 이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능력을 정말 한없이 약화시키고 불평불평만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여성들이 많이 하는 화전 양면 전술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테레비 봐도 오은영 프로그램 나면 뭐야? 누가 봐도 여자가 비용신이야. 그러면 그거는 부부의 잘못이야. 그거는 남편도 잘못했죠. 이러고 남자가 병신이야. 그건 네가 잘못했죠. 이게 비용신 같은 양비론 펼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난 이런 것들이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 사람을 굉장히 많이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본 드라마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클리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뭐냐면, 약간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아니면 이제 도쿄 외곽 쪽에서 도쿄로 상경을 한단 말이야. 뭐 이제 아케미짱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케미짱이 이제 뭐 치바현에서 이제 도쿄로 넘어왔어. 첫 직장은 보통 이제 뭐 이제 시부야라던가 신주쿠 좀 좋은 데 가지. 그러다가 이제 아케미짱이 야망을 품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야망을 품으면 어떻게 돼? 미나토구로 가는 거지. 미나토구 여자가 되겠어. 근데 결국엔 거기서 어떻게 돼? 돈 많은 남자의 놀이개로 전락을 하잖아. 그치? 놀이개로 전락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 뭐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 다시 처음에 지바현으로 돌아오면서 아, 인생의 행복은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데서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이제 또 충실히 하고 이런 이런 여자 캐릭터가 맨날 나와. 진짜 허관날 나와. 일본 만화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일본 드라마 이런 캐릭터가 허관날 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드라마만 봐도 뭐야. 결국에는 그거잖아. 결국에는 다 그 애딸림 이혼녀가 잘생긴 남자, 잘생긴 돈 많은 남자 혹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신데렐라 스토리잖아. 그래서 실제로 유럽권에서는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 이야기 거지 같아서 얘기도 안 해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파괴하는 거지. 망가뜨리는 거지.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 경우가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굉장히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굉장히 의존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불평불만은 많지만 굉장히 의존적이야. 그렇게 되면 모든 그런 행복의 가치를 어디서 찾냐? 외부에서 찾는 거지.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야. 심지어는 요새는 뭐야? 바람을 피워도 여자가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해. 네가 돈을 못 벌어 와가지고 내가 바람을 폈어. 이거 실제로 내 친구가 들은 얘기야. 이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실제로 들은 얘기야. 이걸로.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반성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지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멸종이 돼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행복이란 것도 나의 내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철저하게 이제 타인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또 그게 만족이 될 수 있어. 그 만족에는 애초에 끝이 없거든.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발전을 해야 돼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평화는 어디 있다고 얘기해? 평화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평화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극한의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균형점, 말도 안 되는 억지나 때를 받아주는 게 극한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엔 여성들도 조금 피곤해하는 것 같아, 이제는. 네이트판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뭐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엔 그들 역시도 피해의식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기들도 피해의식이 있지만 더 강한 피해의식을 똘똘 뭉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개 아줌마들 그 보면 자기들도 피곤한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거든.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인생이란 거는 굉장히 고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힘드니까 재밌는 거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 동전의 앞면이랑 뒷면이랑 똑같습니다. 투자에서 리스크는 동전의 앞뒷면 같이 리스크는 붙어 다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 왜 인생이라는 게 행복하냐면 죗 같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 내 지로는 항상 붙어 다니잖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아라. 난 뭐든지 붙어 있단 말이야.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거란 말이야. 우리 인생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지. 좋은 것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뇌라는 게 이제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계속 좋은 것만 찾게 되면 나중에 요만큼만 이라도 어머 걔 씨발 족같아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 보면 별 죗도 아닌 걸로 이혼을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랑 다 이어지고 있어.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약화돼 있고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인내심의 역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화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런 개 죗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굳건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되게 추천했던 핫스팟 같은 드라마 보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미혼모가 혼자서 딸내미 잘 키우고 살아가잖아.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이제 그 레이크 호텔이라는 데 가고 리셉션 보면서 자기가 뭐 이제 매뉴얼을 보면서 막 고장난 것도 고치고 뭔가 일을 대하는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잖아.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중요한 가치를 죗같이 받고 그리고 죗도 아닌 거를 되게 중요하게 쫓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라데한 여자와의 뒷이야기를 얘기를 하자면 그 여자가 데이트하기로 했거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와장창 깨졌어.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중에 우리 1, 2회에 데이트하자 그래가지고 내 라방 가서도 실제로 자랑했거든. 야, 내 1, 2회에 데이트하기로 했다. 가라데 여자랑 해서 자랑했는데 나중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몇 살이에요? 43년이니까 야, 그 다음에 야 바로 씹어버리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록 끝나긴 했어. 비록 그렇게 끝나기는 했지만, 근데 나한테는 그 경험이 되게 재밌더라고. 여자애가 막 하면서 그 초크나 이런 기술들을 되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여자도 한국에 어딘가에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일본도 굉장히 다르거든. 그리고 한국은 애를 걔 줏대로 지 멋대로 키운 다음에 일본은 애를 예의 바르게 키우면서 그리고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시킵니다. 어머니 도와주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시켜. 학교에서 청소하는 건 당연하고 요새는 우리는 학교에서 청소부 아줌마가 해주잖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부활동도 얼마나 빡신데 센파이들 얼마나 빡신데 그냥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사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엔 한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집안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할 거 없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게 빡대가리를 만들고 그리고 언론 미디어마저도 사람들을 계속 빡대가리로 만들고 있는 우민화를 시키고 있는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엔 일본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느낀 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